82세 할아버지가 생물학적 나이 62세로 측정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세네 가지씩 드시던 분들이 6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였다면요? 심지어 치매 진단받으신 분이 정상 인지기능으로 회복되었다면요? 말도 안 돼, 사기 아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노년내과 전문의 안창호입니다. 35년간 진료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봤지만 이런 결과는 저도 처음이었어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몸이 무겁다, 속이 더부룩하다, 머리가 맑지 않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저도 60대 중반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지 말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의사가 이런 얘기해도 되나?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변화들을 직접 목격하다 보니 이걸 숨기고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젊을 때부터 커피를 정말 많이 마셨어요. 의대생 시절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대여섯 잔씩. 그때는 몰랐어요. 커피가 이렇게 놀라운 건강 효과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커피는 몸에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노년내과에서 진료하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발견했어요.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거든요.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던 72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30년간 변비약을 드셨는데 이 방법을 3주 만에 선생님, 30년 만에 이렇게 속이 편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처음 저한테 오셨을 때 얼굴이 정말 어두우셨어요. 선생님,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관절염으로 매일 진통제 드시던 68세 할아버지는 염증 수치가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이분은 정말 심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뻣뻣해서 부인분이 일으켜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서도 거뜬히 일어나시고 산책도 매일 하세요. 그런데 잠깐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어떤 환자분은 6개월 만에 혈압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또 다른 분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인지기능이 20대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든요. 이 비밀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 세대,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변화를 많이 느끼시잖아요. 젊을 때는 별것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신경 쓰이죠. 왜 이렇게 피곤하지? 소화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네. 이런 고민들. 정말 저도 환자로서 또 의사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도 50대 후반에 그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뭐 했지? 하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의사인 제가 이런 상태라니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모든 게 결국 염증과 노폐물 축적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면 젊을 때는 엔진이 깨끗하고 연료도 잘 타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엔진에 찌꺼기가 쌓이고 배기가스도 잘 안 빠지고 그래서 힘도 없고 연비도 나빠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의 간이 해독 기능을 담당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간의 해독 효소 활성이 떨어져요. 동시에 신장의 노폐물 배출 능력도 감소하고 장의 연동 운동도 약해지죠. 그래서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커피 한 잔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만 넣으면 됩니다. 에이, 그게 뭐가 특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탈리아 노년의학 학회에 참석했을 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현지 의사분들이 아침마다 에스프레소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마시는 걸 봤거든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뭘 하는 거지?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백 년 된 전통이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의사분들이 나이가 70에서 80세인데도 정말 건강해 보이는 거였어요. 피부도 좋고 목소리도 힘차고 무엇보다 정신이 정말 맑더라고요.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설마 그게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지중해 지역의 장수 비결에 관한 연구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 간단한 조합이 왜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커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커피 몸에 안 좋다고 하던데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환자분들께 커피 줄이세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2018년 영국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하루 3-4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체 사망률이 17% 낮았어요. 심혈관 질환은 19%, 뇌졸중은 30%, 간질환은 무려 71%나 낮았다고 해요. 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성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클로로겐산은 녹차의 카테킨보다도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커피 섭취가 노인분들의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발생 위험을 30% 줄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카페인의 각성 효과 때문이 아니라 커피의 항염 성분들이 뇌의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아, 그런데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커피는 혈압에 나쁘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완전히 반대예요. 커피를 처음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규칙적으로 마시면 오히려 혈압이 떨어져요. 2017년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하루 3잔의 커피를 마시는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평균 9mmHg만큼 떨어졌다고 해요. 제가 직접 관찰한 환자분 중에도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65세 남성분이셨는데 수축기 혈압이 평소 150에서 162였어요. 이 방법을 3개월간 하신 후 130에서 140으로 떨어졌거든요. 물론 다른 생활 습관 개선도 함께 하셨지만요. 그런데 커피만으로는 부족해요. 커피의 항산화 성분들은 물에 녹는 성분들인데 우리 몸의 세포막은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 필요한 거예요. 올리브 오일,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해요. 올레산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가 바로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 작용을 해요. 실제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50ml에는 이부프로펜 10% 정도의 항염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또한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뇌 건강에도 좋아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추적 관찰한 환자분 중에 80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방법을 1년간 꾸준히 하신 후 피부 나이가 20년이나 젊어졌어요. 이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 피부가 정말 거칠고 탄력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1년 후에 피부 측정을 해보니까 수분도가 60대 수준으로 올라가고 탄력도도 현저히 개선되었더라고요. 실제 측정 결과예요. 가장 흥미로운 건 커피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의 기름 성분이 커피의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도와줘요. 특히 커피의 클로로겐산은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3-4배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올리브 오일이 위 점막을 보호해서 커피의 부작용도 줄여줘요. 커피를 공복에 마시면 속쓰림이 생기는 분들 많으시죠? 올리브 오일이 위벽을 코팅해서 이런 문제를 예방해줘요. 더 중요한 건 올리브 오일이 담즙 분비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담즙은 우리 몸의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간에서 만들어진 독소들을 장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올리브 오일이 이 과정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먼저 재료부터 말씀드릴게요. 커피는 원두 커피가 좋고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드립 커피나 에스프레소가 항산화 성분이 더 많아요. 하지만 인스턴트 커피라도 효과는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은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하세요. 일반 올리브 오일은 정제 과정에서 좋은 성분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빛에 노출되면 산화되거든요. 분량은 커피 150에서 200ml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티스푼 약 5ml를 넣고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기름을 커피에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맛이 괜찮아요. 오히려 커피가 부드러워져요.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반 티스푼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적응되면 1티스푼으로 늘리시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천천히 늘려가셔도 돼요. 언제 드시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마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시간은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비밀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타이밍을 놓쳐서 효과를 못 보는 거거든요. 제가 발견한 골든 타임이 있어요. 이 시간에 마시면 효과가 3배나 차이 납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 식사 30분 전 공복 상태입니다. 왜 공복이 좋을까요? 첫째, 공복일 때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둘째, 올리브 오일이 위를 보호하면서 담즙 분비를 촉진해요. 셋째, 아침 공복 시간에 해독 작용이 가장 활발하거든요. 하루 한 번,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고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커피 마신 후 물을 한 잔 더 드시면 탈수 예방에도 좋고 신장 기능에도 도움이 돼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단계적 적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주차에는 올리브 오일 반 티스푼으로 시작하세요. 커피와 잘 섞이도록 충분히 저어주시고 마신 후 30분 정도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속쓰림이나 불편함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2주차에는 올리브 오일을 1티스푼으로 늘려보세요.
이때부터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배변이 좀 더 원활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3, 4주 차는 몸이 완전히 적응되는 시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소화가 잘 되고 피부 톤이 밝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2, 3개월 차에는 혈액 검사 수치에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예요. 염증 수치, 콜레스테롤, 혈당 등이 개선되기 시작해요. 이때 정기검진을 받아보시면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당뇨가 있어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괜찮아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하지만 혈당 조절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위장이 약한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0.5티스푼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고 속쓰림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위험이 심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임신 중에도 마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임신 수유 중에는 권하지 않아요. 카페인과 올리브 오일 모두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다른 기름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는데 올리브 오일의 독특한 성분들 때문에 다른 기름으로는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특히 올레오칸탈은 올리브 오일에만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급성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올리브 오일이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거든요.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담즙 분비가 증가하면서 담석이 움직일 수 있어요. 중증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도 피하세요. 카페인이 심박수를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고혈압약이나 항응고제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처음 이리주는 몸의 반응을 잘 관찰하시고 속쓰림이나 두근거림이 생기면 중단하세요.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올리브 오일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다른 약물과는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갑상선약이나 골다공증약 같은 경우는 흡수가 방해될 수 있어요. 임신, 수유 중이신 분들도 피하시고 18세 미만은 권하지 않아요.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연구한 결과 이 방법과 함께 특정한 3가지 생활 습관을 병행하신 분들은 효과가 무려 10배나 차이 났어요. 그 3가지는 바로 첫째, 주 3회 30분 걷기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걷기만 하면 돼요.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림프순환도 도와줘서 해독에 도움이 돼요. 한 환자분은 선생님, 걷기 시작한 후로 밤에 잠도 잘 오고 소화도 훨씬 잘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걷기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주거든요. 둘째, 하루 1.5리터 수분 섭취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해독이 제대로 안 돼요.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셋째, 밤 11시 전 잠자리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간의 해독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해독이 제대로 안 되죠. 일찍 자는 게 어려우시면 조금씩 앞당겨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속드렸던 그 놀라운 사례를 공개할 시간이 왔네요. 82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이 방법을 1년간 실천하신 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 상태가 정말 안 좋으셨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모두 있으셨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하셨어요. 가족분들이 치매가 오는 것 같다고 걱정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1년 후 생물학적 나이 측정 결과가 무려 62세로 나왔거든요. 20세나 젊어진 거예요. 혈관 나이, 근육량, 인지기능, 피부 상태 모든 게 20년 젊어졌어요. 이분은 세 가지 생활 습관까지 완벽하게 지키셨던 케이스였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커피 올리브 오일을 드시고 7시에 30분 산책, 밤 10시 30분에 주무셨거든요. 정말 모범적이셨어요. 가족분들이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할 정도였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안정되고 심지어 새로운 취미까지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결과들을 말씀드리면서도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방법이 모든 건강 문제의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의학은 복잡해요. 같은 방법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드시던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절대 안 되고 이 방법은 보완적 역할일 뿐이에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계속 받으시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지금 치료받고 있는 질환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에게 이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시고 시작하세요. 저도 의사로서 이런 자연요법을 연구하고 있지만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정해요. 약물 치료와 자연요법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 패턴, 좋은 인간관계, 평생 학습, 감사하는 마음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소개한 방법도 전체적인 건강 관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도 이 방법을 연구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때로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도 했고요. 하지만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하다 보니 분명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빠르면 1, 2주, 늦어도 2, 3개월이면 효과를 보실 거예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건강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매일 컨디션이나 변화를 기록해 보시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방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기적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